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5월 22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미국 증시 자체는 이제 변화가 없었을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부채한도 협상, 요게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메인으로 갖다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채한도 협상 전까지는 조금 눈치를 본다던가 횡보를 하던가 아니면 공포감 그런 게 이제 결국에 협상을 양측에서 한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공포감이 조금 작용을 하거나 그 정도까지만 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지수 흐름 자체만 봤을 때는 상당히 움직임 자체는 지금 꽤 괜찮습니다. 차트상 이제 저항 있던 곳 돌파를 하면서 좀 추세 쭉쭉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거래량까지 좀 더 증가하면 더 좋기는 하겠지만 이제 거래량은 아직은 그래도 지수 모습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이지 않나.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돌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코스닥 대비해가지고 다시 좀 코스피로 갖다가 수급이 쏠리는지. 그래서 코스닥도 이제 금요일 양매수이긴 했으나 코스피 측이 특히 이제 반도체 섹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중소형 요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쭉 들어오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일단은 코스닥, 코스피 지수 움직임에 대해서는 코스피 쪽을 당분간은 수급 자체는 이제 코스피에 조금은 더 세게 들어오지 않을까. 코스닥 자체는 지금 2차전지 에코프로에 대해서 좀 하락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 정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주간 일정 국토위 전세특별법 재논의, 그 다음에 이제 재건 포럼 참석, 후쿠시마 시찰단 원전 현장 방문, 그리고 피프티 빌보드 업데이트가 이제 23일 새벽 3시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일 새벽 3시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컨퍼런스, 오늘 이제 AI 쪽은 또 서밋 이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5월 25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요렇게 주간 일정들이 있고, 엄청 특별하게 딱 부각될 만한 거는 조금 덜하지 않나 싶어요. 그나마 이제 AI, 그다음에 이제 피프티는 빌보드에서 순위가 더 올라갈지 요 정도. 그다음에 이제 재건 포럼에서 MOU 이것저것 사인 혹은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시장에서 재부각시키냐, 이 정도의 폭이 있는 것 같고, 주말 끼고서 이제 구제역에다가 구제역 플러스 그 광우병 요 정도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 이제 G7도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바이든이 귀국하는 그런 항공기 대해서 이제 하원 의장이랑 다시 통화. 그래서 부채한도 논의 다시 재개하겠다. 22일 오늘이죠. 귀국하고서 바로 또 논의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채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정도로 갖다가 계속 어필을 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갖다가 만남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협상이 나오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폴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애초에 디폴트까지 간 적은 정말 드물고, 그것도 엄청 옛날이에요. 디폴트까지 간 건. 그 전에 보통 협상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양측에서 당연히 바이든 입장에서는 무조건 협상을 하자라고 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쥐고 있는 게 이제 공화 하원의장 이렇게 메카시 쪽인데, 메카시 측에서도 부채한도 협상에 대해서 다음 주까지 좀 합의 가능한다, 이런 식으로 디폴트 없을 거다라고 공표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합의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가 중간에 계속 이게 좀 협상을 한다고는 하지만, 협상이라는 게 결국 두 부류에서 이제 타협점을 찾는 거죠. 그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기는 한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부채한도 논의 재개하고서 결국에는 협상이 되지 않을까. 대신에 이제 요번 달 중으로 한 이제 2주 안팎이에요. 요번 달도. 그래서 그 안에 협상이 잘 마무리되는지. 자, 그리고 이제 중국 측에서는 G7 대만 논의 요번에 좀 나왔었죠. 대만 해협의 안정. 그래서 G7의 중국 먹칠 내정 간섭에 대해서 결연 반대한다. 일본 등의 항의. 그리고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어진 건지,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 중지, G7 공동성명 압박의 이제 보복성, 반도체 등 대기업 세금 내년 4조 4,300억, 5년간 13조 깎아준다. 근데 바이든이
곧 중국이랑 관계 해빙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언급도 좀 있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액션이랑은 조금 다르죠. 실질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계속 막 규제하고 압박하고 계속 쪼이고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에서는 반도체 같은 걸로 이제 보복 조금 나오는 건데, 거기서 갑자기 중국과 관계가 해빙되기 시작할 것이다. 요거는 뭐 뒤에서 얘기가 오고 가던가 뭔가 좀 튀어나오는지 그거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자, 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원래 그냥 이렇게 구매 중지면은 그런 자리를 이제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또 든든한 반도체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원래는 그걸 좀 차지를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일단 좀 슬쩍 선을 그어두긴 했죠.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납품 같은 거 좀 적당히 절제하라, 이런 식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장 자체에서는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미국 눈치를 보면서 반도체를 이제 중국한테 좀 못 판다 싶어도 그냥 시장에서 반짝하는 이슈 정도로는 좀 만들 수는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반도체 섹터 최근에 뭐 수급 계속 좋기도 한데, 삼성전자 뭐 양매수에다가 뭐 차트도 이런 곳에서 다시 돌파하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삼성 하이닉스 필두로 일단 금요일날 미래반도체, 동진세미캠, 한비반도체, 대덕전자 등등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양매수가 좀 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더 이어지는지,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측에서는 반도체 애들 또 시원시원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수급을 좀 동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더 이어지나, 뭐 눌림이든 뭐 돌파든 이쪽을 일단은 보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 섹터. 자,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뭐 1200조 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파트너에 대해서 일단 국토부 장관이 갔고,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두 가지가 있겠죠. 뭐 이거 어차피 지금 당장 재건이 되는 게 아닌데 재료 소멸로 좀 밀리냐, 아니면은 아직은 MOU 서명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 마무리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명을 하고 거기서 혹시라도 1200조 원 중에 뭐 얼마 정도를 떼우냐, 이런 기대감이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재건에 대해서 결국 메인으로 움직이는 건 회담이나 협상, 뭐 휴전, 요 키워드를 좀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즉, 지금 당장 이제 그냥 뭐 대의로 반짝하냐, 요 정도. 자, 그래서 그걸 관점으로 볼 것 같고, F-16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 바꿀 게임 체인저 될까? 요 내용에 대해서는 결국 그냥 조종 훈련을 돕겠다라는 거지, 조종 훈련을 돕겠다라는 거 이러면 야 항공기도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아직 F-16을 공급하겠다, 전투기 지원하겠다 라는 내용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훈련 돕겠다 정도 여기서 끊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과 뭐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지원 제공, 지뢰 제거 장비 등 신속 지원, 요거는 이제 뭐 재건 플러스 식량, 러시아 관련, 뭐 이제 전쟁 관련 주들, 그렇게 좀 폭넓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재건은 관련해서 인디에프, 데모, 현대해보다임 요거 3개 위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재건 관련주는 지금은 이제 좀 대의 관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 뭐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120선 위로 좀 올라타는지, 그리고 데모는 일단은 뭐 분봉해서 이런 구간을 좀 지지를 해주나, 15,000원, 15,200, 뭐 300원 이런 구간을 좀 지지하고 오전 중에 뭐 좀 다시 돌려주나, 그런 관점을 볼 것 같습니다. 현대해보다임은 어차피 3등주이기 때문에 데모, 인디에프 이런 애들 움직임을 좀 따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관련 주들에 대해서 일단은 재건 포럼 기대감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뭐 전쟁 관련주 식량은 이미 좀 시간에서 반응을 하긴 했는데, 얘네들은 이제 뒤에 60일 연장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뭐 한 7월 22일, 7월 20일 이러면은 뭐 한 6월쯤부터 6월 뭐 중순 넘어간다, 6월 말 이때쯤 봤는데 식량이 저기 밑에 있고,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소강될 상태가 안 보이고 막 계속 심화돼, 막 총력전 펼친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또 식량 키워드를 엮을 수도 있고, 식량은 그 뒤에 이제 뭐 기후 온난화, 엘니뇨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가을, 겨울 뭐 요쯤 되면 이제 수확량에 대해서도 작년 대비해서 얼마 줄었다,
수확량은 사실상 계속 좀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기후가 그 일정 지역에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계속 작용을 하는 건 있지 않나. 그래서 식량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주 한우농장서 구제역도 발생해서 총 11곳 발생을 한 상태인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며칠 동안 좀 반응이 없었죠. 조금은 밋밋했어요. 뭐 기술적으로 한번 튄 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얘네가 이제 차트 관점에서는 엄청 좋아 보이는, 근데 거기다가 갑자기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물론 이게 광우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진 않았었죠. 그래도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 강화, 이런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결국 광우병 관련주들이 이제 그 구제역 관련주랑 비슷비슷하거든요. 어차피 그런 이제 동물들에 작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중앙 백신, 대성 미생물 이런 애들은 광우병 이슈로 한번 좀 불쑥 튀는지 그 정도를 볼 것 같고, 그 다음에 우진비에지, 백광산업, 체시스, 이글배 등등 나머지 같이 묶어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관련 키워드에다가 광우병 좀 더해가지고 좀 반짝 하나 기술적인 움직임 줄 수 있는 차트 자리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게 해서 묶어볼 것 같고, AI는 이제 오늘 뭐 서밋 있고 24일 뭐 마이크로소프트 개발자 컨퍼런스,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지금 오픈 AI 인수하고, 그 다음에 뭐 빙 자신들이 이제 검색 그 플랫폼에다가 AI 추가하고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죠. 그래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자연스럽게 AI 관련해서 무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리고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뭐 6월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 이런 정부 정책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샘 알트만 다음 달 9일 방한을 한다. 자, 그리고 로봇도 같이 묶어서, 로봇은 지금 이제 상반기 중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발표, 요거 이제 뭐 상반기면 6월달 안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 목표, 요게 좀 나오는지, 두산 로보틱스 이제 연내 상장, 요거는 이제 다음 달쯤에 뭐 일정 같은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저것. 그리고서 결국에는 대기업들에서 계속 이어지는 투자들, 뭐 지속적으로 왔다가 뭐 지분이라던가 뭐 아니면 부서를 키우면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서 삼성에서 뭐 보핏, 잼스 이런 것들 출시 기대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AI랑 로봇은 뭐 좀 이전부터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지겨우실 수 있는데, 밀리면은 좀 좋아 보이는 계속 그런 섹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도 지수 대비해가지고 좀 움직임이 바로 슬쩍슬쩍 또 저항 돌파하면서 또 이런 시세를 줄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계속 움직임들이 눈에 좀 들어오긴 합니다. 그래서 잘 버티는 것도 있고, 로봇은 레인보우, SPG, 뉴로메카, 티로보틱스 등등 얘네들은 이제 추세 자체가 다른 섹터 비해서는 좀 강해요. 확실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힘이 빠지는 것도 있기는 한데, 얘네들은 움직임을 좀 계속 담아서 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리고 AI도 뭐 뼈대 종목들, 코난, 솔트룩스, 셀바스는 정말 볼 때마다 인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좋기는 한데, 이런 AI 섹터부터 해가지고 뭐 KT, 마이크로소프트, 이번에는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그 개발자 컨퍼런스 등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조금 더 눈이 가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AI 섹터까지 이렇게 이번 주에도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자, 그리고 네옴시티는 5월 사우디 답방에 대해서 이제 지금 5월은 거의 다 갔어요. 그리고 이번 주는 사실상 일정이 어느 정도 좀 빡빡하다 보니까 답방에 대해서는 뭐 가더라도 이제 하반기 혹은 6월 넘어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게 있겠죠. 외교에 대해서 엄청 적극적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네옴시티 사우디 답방도 시간이 되면은 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부 펀드 무바 달라. 그리고 네옴시티는 뒤에 뭐 델타, JCT 공사 입찰 6월 10일 이런 것도 앞뒤로 해서 뭐 이제 참여 가능성, 뭐 이제 조만간 서류 입찰 마감일이다 하면서 뉴스가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부 장관이 요번에 좀 사우디 뉴스는 없더라고요. 독일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원래 처음에 사우디도 뭐 경유할 수 있다 있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24일에서 25일 여기
국제교통 포럼 독일 요게 있고, 사우디는 제가 뉴스를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사우디 뉴스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부터 해서 독일 요렇게 좀 이동이 이어지지 않을까. 자, 그래서 뭐 네옴시티도 최근에 계속 들썩들썩 하죠. 얘네가 뭐 이제 재건역기기도 하고 거의 어차피 건설이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요, 관련 종목들이. 그래가지고 일단은 네옴시티는 뭐 인디에프, 한미글로벌, 코오롱, 뭐 유신, 히림, 그다음에 웰크론한텍도 수철이 이슈로 갖다 뒤에 좀 엮일 수 있지 않나, 중동 지역 쪽. 그래서 좀 많이 내려온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엮이면서 좀 시세를 많이 주긴 했다가 또 쓱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네옴시티 관련 주도 뭐 계속 답방에 대해서 기대감 좀 살아있기 때문에 눈은 둬야 되지 않나. 그리고 원전은 뭐 이제 좀 짜잘짜잘한 뉴스가 있기는 했는데, 일단은 웨스팅하우스 협상 언제 되는지, 이제 폴란드, 체코 이런 것들 이슈에 대해서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부 다음 달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겠다. 이번 달 내 계획 마련. 그래서 6월 1일 시범 사업 비대면 진료 인성 정보가 계속 좀 차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 차트상 뭐 분봉, 지지, 저항 그런 영역 안에서 움직임이 계속 좋기는 해요. 뭐 이런 거 내려오면 또 튀고, 그래서 요것도 뭐 이런 구간 내려와서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지. 그 다음에 이제 피프티 같은 경우는 그레디언트랑 얘는 이제 뭐 차트에서 조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뭐가 됐든 얘가 대장이었죠. 그래서 내일 새벽에 3시 뭐 발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그냥 좀 반짝해 주는지, 그 정도 관점을 좀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레디언트랑 대원미디어. 근데 대원미디어는 분봉이 좀 거칠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FSN 등등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었고, 자, 그 다음에 6월달 이제 메타버스 WWDC 애플에서도 개발적 컨퍼런스가 좀 대기하고 있고, 개발적 컨퍼런스가 이제 거기서 이것저것 각 기업들에서 뭔가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에 대해서 좀 출시, 아니면은 슬쩍 이제 기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다거나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애플 메타버스 헤드셋 여기서 좀 불쑥 튀어나오는지 요 기대감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6월 5일부터 9일까지 여기도 사실상 거의 2주, 3주 안팎으로 남았고, 메타버스 애들이 요 이슈에 엮여서 좀 미리 부각이 되나, 여기서 좀 출시를, 애플 측에서 무조건 출시를 한다는 아니죠. 하지만 이제 출시를 할 수도 있는 그 기대감을 세력이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랑 구글, 퀄컴 요 정도까지 뒤에 연말이든 내년이든 이런 대기업들에서 메타버스 아이템에 대해서 출시를 한다는 거, 실질적으로 출시를 하고 얘네들이 흥행을 해서 자리를 잡을지는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은 자리 잡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뒤에 뭐 더 개선되고 가격도 내려오고 그러면서 정말 또 장점이 극대화되고 그런 새로운 컨텐츠로 자리 잡기에는 아직은 좀 텀은 있지 않나. 그래도 일단 애플에서 항상 출시를 한다는 거는, 애플이랑 엮이는 거는 항상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시장 자체에서. 대한항공 옥수수 기름으로 하늘 난다. 이거 이제 좀 단독 뉴스이긴 한데 6월 달에 실증 사업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눈앞에 있고, 저 옥수수 기름으로 움직였던 게 이제 JC케미칼, SI 리소스 요 정도가 좀 있지 않나. 근데 종목이 하나는 좀 상태가 안 좋죠. 시총이 뭐 400억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JC케미칼은 그거에도 엮일 수 있어요. 뭐 인리 신수도 사업이라던가 그런 쪽 아직 엮일 수 있는 거.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이제 좀 방문, 이런 시찰단 내일 또 원전 방문 이런 게 있기는 한데, 그런 키워드로 그냥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관련 주들이 좀 부각되나. 뭐 일단 수산물,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사능 제염 키워드들, 그리고 이제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플러스 광우병 그런 걸로 닭고기 또 부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대장이 이제 마니커 F 엔진이긴 한데 얘네들도 그 호가가 좀 얇아요. 움직임 보시면은 좀 살벌하죠. 순식간에 막 10%씩 이렇게 좀 밀릴 수 있는 거 종목에 대해서 제가 이런 분봉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장중에 이제 움직이는 거 매매하는 거랑, 내가 들고 있다가 이 종목은
움직임이 격했지. 시세 줄 때 좀 팔아야겠다. 이런 식의 좀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봉은 항상 좀 이것저것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중고차, 뭐 뒤에 기구, 남선알미늄 이런 애들이 좀 있지 않나.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좀 있고, 결국에 일단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금요일날 수급을 좀 동반해서 탄탄했던 테마는 반도체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한미반도체 이런 것도 신고가이기도 하고, 미래반도체가 이제 대장격을 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묶어서 보면서,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뭐 재건 관련주 아직은 MOU 기대감, 그걸로 혹시라도 시간에 좀 하락을 하긴 했는데 아침에 시간에 하락하고 거기서 또 다시 땡겨 올리면서 좀 반짝하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개별적인 이슈들이 피프티 내일 발표 있고 오염수 방류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구제역 같은 것도 지금 차트 자리 때문에 좀 광우병 키워드, 사실 광우병이 우리나라에서 저게 당연히 검사하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나 싶기는 한데, 이제 그냥 구제역 관련 주들이 주말 껴서 11곳째 발생 플러스 저런 광우병 이슈 엮이면서 구제역 관련주들 뭐 한번 좀 반짝하나, 그 정도를 좀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뢰 제거에 대해서 뭐 퍼스텍이랑 디알텍 이런 애들이 좀 반응을 했는데, 아마 지뢰 공급 뭐 이런 지뢰 로봇 제거 뭐 이런 것들 공급 뉴스가 있었다 보니까 아마 갭이 좀 뜨고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보던 섹터들, 지금 시장이 조금 다시 슬쩍 괜찮아질 수 있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좀 봐야 되는 테마군들이 또 다시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대신에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서 딱 손가락으로 뽑아서 아 여기 무조건 메인이야 라고 할 만한 거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섹터 자체가 아 이거 정말 신선하고 괜찮은 테마야, 괜찮은 재료야 라고 할 만한 거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런 애매한 애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얘도 보고 쟤도 보고 좀 다양하게 폭넓게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반도체 재건, PFT, 뭐 구제역 AI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좀 폭넓게 얘네들을 우선으로 해서 뒤에 있는 애들, 그래서 지금은 좀 전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뒤에 올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이슈거리들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좀 당일 관심에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둬야 이거 너무 많은데 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요 각 테마에서 뭐 대장주들 좀 위주로 갖다 정리를 해두고 당일 돈쏠림을 보면서 매매를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한 주 스타트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